네, 안녕하세요. 창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업을 말릴 수밖에 없던 이유라고 일단 이름을 줬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 상담을 많이 합니다.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카페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긴 해요. 근데 이번 상담 받으신 분 얘기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어쨌든 우여곡절 그때 퇴직을 했고, 뭐 지난 25년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래도 가까운 데 여행도 좀 다녀오셨고, 뭐 여행까지 다녀온 다음에 좀 쉬었으니까 이젠 좀 뭐 다른 걸 좀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뭐 2월달, 3월달에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렇게 또 6개월이 훅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서 점점 계속 미루다가 이제 더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된 겁니다. 직장 생활을 25년 했다는 건 그 자체로다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창업 시장에 대해서는 알 기회가 없었단 얘기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해요. 저도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초보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인 창업으로 용감하게 그렇게 창업을 하는 거는 저는 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차라리 전수 창업이든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이렇게 하라고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가끔 제가 프랜차이즈를 까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전체를 까는 게 아니라 몇몇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초보자들이 그렇게 휩쓸려 가서 그렇게 막 망해 가니까 이게 좀 속상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프랜차이즈가 경험 없이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덜 위험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100%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종류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정말 많거든요. 이 프랜차이즈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초보 창업자들이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분은 호프 프랜차이즈, 뭐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돈가스나 카레 프랜차이즈, 뭐 국수 프랜차이즈까지 최대한 본인이 머물고 있는 동네하고 내가 하려는 업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 분석해 가면서 그 브랜드들을 상담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 상담받은 뭐 자료들을 저한테 주면서 이 중에 뭐가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내가 도대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노동 강도라든지 이런 게 얼마 정도인지 정확히 체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가. 제 생각에는, 물론 그쪽에서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나름 굉장히 긍정적인 하루 매출로다가 하루 매출 100만 원을 잡았어요. 하루 매출 100만 원,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국수 팔아가지고 100만 원이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외에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얘기한 조건을 그대로 갖다 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사 상담에서 원가율을 40%로 잡더라고요. 근데 또 그 지사에서는 42%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본사가 전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지사를 두고서 지사에서 관리를 하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본사에서는 외주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본사도 수익 보는 만큼 지사도 수익을 봐야 되니까, 뭐 물류 수익을 뭐 얼마를 가져라고 하든, 뭐 로얄티를 얼마 가지라고 하든, 뭐 가맹비에서 얼마 가져라 뭐 이렇게 뭐 띄워주긴 하겠죠. 어쨌든 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40% 원가라고 해도 이게 직원들 먹기도 하고 로스도 하고 하면 보통 한 2%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그럼 원가는 4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매출 3천만 원에서 하루 매출 100만 원이니까 그러면 42%면은 1260만 원이 원가예요. 그리고 본사에서 얘기하기를 100만 원을 팔려면은 3명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12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말 긍정적으로 뭐 인건비 로스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통밥상 800만 원 들어갑니다.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손발이 막 척척 잘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은 지금 보고 있는 매장 임대료가 200만 원이랍니다. 그럼 부가세는 10%니까 20만 원이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하루 100만 원, 월 3천만 원 매출이면은 전기, 가스, 수도세 뭐 이런 걸로다가 최소 100만 원 정도는 나갈 거고요.
뭐 직원 식대나 간식, 회식비 뭐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맨날 자기네 가게 음식만 먹습니까? 근데 김간에 뭐 김밥 천국 분식만 시켜 먹어도 한 달에 뭐 5, 60만 원 들어갈 거고, 거기에 뭐 애들 회식비라든지 뭐 간식비 이런 거 하면 돈 100은 들어가요. 카드 수수료도 최소한 뭐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최소 5, 60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5, 60이 뭐예요? 더 10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다가 부가세라는 게 또 있잖아요. 매입하고 매출에 빼서 또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 돈 100은 잡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손님들이 내방을 했을 때 나오는 홀 매출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배달까지 해버리면은 배달 용기 값에다가 배달 앱 광고비에다가 배달 대행료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이건 고정비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달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면 이때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장 월급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대충 여기서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매출 3천만 원에 원가 1260만 원, 인건비는 800만 원, 임대료는 220만 원, 공과금 100만 원, 직원들 부대 비용 100만 원, 카드 수수료 부가세 150만 원. 뭐 이래버리면 남는 게 370만 원이잖아요. 그 인원들이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로스 없이 다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고, 배달 매출도 하나도 없이 마진이 괜찮은 홀 매출로만 다 일어나서 더 배달이나 이런 고정비가 안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사장 월급은 아예 집어넣지도 않고 사장이 직접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37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남는 돈이. 거기다 로얄티는 20만 원이래요. 그럼 350만 원이 남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도 돈을 번다는 개념이 뭡니까? 일단 투자한 거를 다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돈을 번다는 건데,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시했던 30평 차리는데 창업비용은 8,5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보면 진짜 이건 너무 타이트하게 해놨다 이렇게 느꼈지만, 어쨌든 8,500만 원이라고 믿고서 그 외의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건물이 권리금이 없는 새 건물이다 보니까 철거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좋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새 건물이기 때문에 천정도 다 뚫려 있고 바닥도 고르지가 않아요. 고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짝에서 이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또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천정 타일로 다 막고 바닥 미장으로 채워버리면 2, 300만 원 들어가는 건 그냥 우습게 들어가고요. 임대를 목적으로 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가 준공에 필요한 것들까지만 시공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이건 세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 건물인데 화장실이 없어요. 또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 여자 정도는 최소한 구분은 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남녀 구분을 정말 타이트하게 구분해 가지고 정말 최소 비용을 따져도 6, 700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냉난방기. 냉난방기가 지금 실평선 30평이라는데 2배로 해도 옛날엔 60평 정도 했으면 됐는데 요즘 더 해야 돼요. 한 3배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 따로, 벽걸이 에어컨 따로 들어가고, 홀 엄청 강력한 거 뭐 들어가고, 시스템 천장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3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설치비나 실외기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면 8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잡아줘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칸당 들어와 있는 게 5kg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들어가는 집기류들 보니까 최소 15kg 정도 승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전에다가 이게 또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225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 그 배전반이 이상한 데 있어요. 배전반도 또 옮기는 작업까지 하려면 그것 또한 5, 60은 들어갈 거예요. 가스가 있어도 매장으로다가 이게 인입을 시키려면 가스 인입 비용으로 또 100만 원을 써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8,5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올라간 1억 5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간판을 보니까 이게 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그야말로 전면 3m짜리 진짜 그야말로 기초 중에 기초만 지금 달아있는 거고, 이 건물이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3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3개를 다 달아야 되고 쌓인 물도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추가로다가 무조건 아무리 싸게 잡아도 3, 400만 원은 더 들어갑니다. 주방 기자재도 지금 뭐 메뉴들이나 보니까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조리를 할 수 있는 기자재만 들어간 거지 식기세척기 200만 원짜리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식기세척기도 무조건 추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200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의탁자 뭐 테이블 가격으로다가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는 4인 테이블 기준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식당이든 가면 4인 테이블만 있습니까? 다 2인 테이블 막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오히려 2인 테이블을 더 많이 쓰는데, 그럼 2인 테이블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4인 테이블하고 2인 테이블 가격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교체를 하게 되면 추가로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1, 200만 원은 최소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견적서에 나온 거는 아직 매장이 정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최소의 걸로 다 지금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은지 초보 창업자가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회사고 그들도 이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윤 추구하는 거를 그 회사를 욕할 게 아니라, 저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가 들어가는지 들어갈 사람이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좀 그걸 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세하게. 다행히 그분은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이게 자세하게 알게 된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1억 500이라고 한 거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매장을 아직 계약 전에 이제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약하면 복비 나가야 되잖아요. 복비가 또 200만 원은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 그냥 장사합니까? 초도 물건을 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 많이 하는 데는 4, 500도 들어가지만 최소 300만 원 정도는 미리 좀 이렇게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또 본사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억 500에서 1억 1,500이 되고 방금 거 500 합쳐서 1억 2천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부가세 10%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총 1억 2천 플러스 1,200만 부가세에서 1억 3,200만 원짜리 견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총 투자금이 1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업 비용만 봐서는 뭐 8천만 원, 8,500 정도가 되는데, 뭐 9천만 원으로 치고 1,000만 원은 뭐 여유자금으로다가 뭐 장사하면서 여유자금을 쓸 거예요. 뭐 이렇게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처음에 계약하기도 전에 몰랐다가 오픈을 한 다음에 이 과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가진 돈 1억은 다 쓴 상태고, 그게 모자라서 3, 4천은 벌써 대출을 받았을 거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시작부터 지금 대출 있는 돈 하나도 없고 지금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다음 달부터 이게 생활비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장사 시작부터 자리를 잡겠다가 아니라 수익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다가 장사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오픈 후에 직원들 뽑고 그만두고 막 이런 거 반복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로다가 몇 달 동안 또 얼만큼 또 많이 쓸 거며, 막 장사가 뭐 되든 안 되든 마케팅 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으로다 뭐 얼마를 또 쓴다고 할 거며, 그것 말고도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소소하게 사야 될 거 엄청 많고, 막 현금이 돌긴 하는데 뭔가 좀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해 봐도 돈이 없어서 생각을 해봐도 냉장고에 재고로 다 쓰이는 게 또 서류상 남는 걸 수도 있고, 실제 내가 가진 거는 가는 건 하나도 없이 몇 달, 뭐 1년까지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3천만 원 매출을 낸다고 해도 정말 시작부터 기적적으로 국수 팔아가지고 한 달에 3천만 원씩 매출을 따박따박 난다고 해도, 내가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해서 400만 원을 내 손에 쥔다고 해도 처음 들어간 1억 3,200만 원을, 그 돈을 갚을 어떠한 방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알고 준비할 때까진 차라리 돈 까먹고 사셔라, 이런 얘기밖에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초서부터 창업을 미루고 또 미루고, 한 분, 두 분씩 이젠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그런 초보 창업자들이 요즘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상담을 하셨지만 도저히 불안해서 앞으로 해야 될 거나 계획하는 거 있으면은 일 저지르기 전에 일단 메일로다가 좀 보내달라고 일단 당부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은 걱정이에요. 모쪼록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창플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꼭 한번 오셔서 이런저런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남기기도 하시고, 다양한 창업 선배들한테 좀 의견도 좀 들으시고,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창업하지 마시고 정말 철저히 알아보시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플직이었습니다.